항상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뭔가가 항상 숨겨진 건 또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일부를 보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 누가 말한 명언 같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컴퓨터를 한다면 마음의 눈으로 컴퓨터를 하지 않는 이상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 바로 모니터입니다. 여러분은 모니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모니터의 크기가 곧 가격이었고 크기만으로도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PC방의 모니터가 큼지막하면 더 큰 화면에서 나의 캐릭을 보기 위해 새로 생긴 PC방으로 손님들이 대거 이동하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은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이 따로 생겨날 정도로 단순 크기 비교보다는 디스플레이의 품질과 그에 걸맞는 다양한 스펙들이 탑재되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가 그냥 화면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다면 이 영상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38GN950입니다. LG는 몇 년 전부터 울트라 기어라는 이름으로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LG전자 로고가 울트라 기어의 얼굴이었다면 이번에는 제품 후면에 새로운 울트라 기어 엠블럼이 적용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신규 엠블럼은 울트라 기어의 약자 UG를 의미하며 날개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는데요. 평소 게임에서 승리하면 날개 모양 로고가 화면 가운데 뜨기도 하고, 일부 게임에서는 화려한 날개 모양의 아이템이 고레벨을 상징하기도 하죠. LG 울트라 기어의 엠블럼은 게이밍 기어의 최종 목표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방패의 느낌도 있어서 약간 게임단 로고가 생각나는 디자인입니다. 앞으로 LG 울트라 기어의 프리미엄 티어인 IPS 1ms 라인업에 울트라 기어 신규 엠블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38GN950의 후면에도 새로운 울트라 기어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 LG 로고보다 게이밍 기어의 구색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면 베젤에는 혹시나 못 알아볼까봐 그런 건지 아직 LG 로고가 그대로 있네요. 최근 와이드 비율의 모니터가 많아졌지만 아직까진 일반 모니터와 비교했을 때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38GN950은 일반적인 16:9 비율이 아닌 가로로 더 넓은 21:9 화면 비율의 37.5인치 3840-1600의 WQ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졌습니다. 참고로 배사는 UWQHD 플러스, 일반적으로는 WQHD 플러스라고 부르니까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존 21:9 비율의 모니터들은 대부분 34인치로 출시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모니터 비율인 16:9, 27인치 모니터와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세로 화면 높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34인치 21:9 비율의 모니터라고 하면 27인치 모니터에 가로 화면이 3분의 1 정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34인치 모니터는 확실히 가로로 더 넓긴 하지만 획기적으로 넓진 않아서 두 대를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한 대만 쓰기에는 16:9 비율의 32인치나 27인치 모니터를 듀얼로 사용하는 것보다 메리트가 없어서 다소 애매한 선택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8GN950은 38인치로 계산했을 때 세로 화면은 27인치보다 넓고 32인치보다는 조금 좁은 수준이며, 가로 화면은 27인치 기준 약 2분의 1, 32인치 기준 약 4분의 1 정도 화면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7인치 듀얼과 32인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이드 모니터들의 단점이 가로는 넓은데 세로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인터넷 서핑 같은 걸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죠. 비유하면 스마트폰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든 상태에서 인터넷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근데 38GN950은 세로 길이가 비교적 길어 32인치와 비슷한 정도의 정보량을 제공해주니 시원시원한 화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컬러는 게이밍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빨, 검노, 검파, 검핑 뭐 이런 색상들 중 임팩트는 물론 가히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검정색 베이스의 빨간색 포인트 조합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2300R의 곡면 디스플레이로 부담스럽지 않고 전면은 3면 슬림 베젤 디자인으로 깔끔합니다. 일단 곡면 디스플레이에서 처음부터 거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곡면인지 자각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곡률이 높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고 평면보다는 몰입도나 작업 효율이 높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면은 마치 우주선이 생각나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고, 앞서 말씀드린 울트라 기어 엠블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반투명한 링 같은 게 둘러있는데 2세대 위닝포스 라이팅이라고 RGB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가만히 단색으로 무드등처럼 사용하는 스태틱 모드, 루프 형식으로 다양한 색상이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피스풀 모드, 그리고 RGB 하면 생각나는 레인보우 색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이나믹 모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PC의 스테레오 사운드의 강약을 캐치해서 음악이 나올 때마다 LED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운드 싱크 모드, 그리고 모니터 화면의 색상을 분석하여 후면에 라이팅을 쏴주는 비디오 싱크 모드 역시 제공되며,
일부 모드의 경우 모니터 설정에서 모니터를 끄더라도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LED 점등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하단에는 스크롤 방식을 사용하는 별도의 휠 컨트롤러를 제공해서 싱크 모드를 제외한 모드 변경과 밝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정말 편했던 게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윈도우상에서 빠른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가 LED 컨트롤만 있는 게 아니라 화면 분할, 모니터 설정, 나만의 영상 모드, 게임 설정 등을 도와주는 온스크린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면 분할은 아예 물리적으로 PC와 액박, PC와 플스, 플스와 액박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외부 입력을 받는 건 아니고 구역을 나눠 운영체제의 정렬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설정을 통해 밝기, 명암, 선명도, RGB 세팅값 등 디스플레이 전반의 컨트롤을 마우스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리 버튼도 되긴 하는데 OSD에서 물리 버튼으로 하나씩 딸깍거리면서 설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도 설정하면서 땀이 납니다. 설정 버튼을 눌렀는데 취소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한숨 나오죠? 근데 이제 운영체제에서 간편하게 마우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영상 모드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인식해서 모니터의 프로파일을 변경해줍니다. 예를 들어 크롬에는 읽기 모드, 포토샵에는 sRGB를 설정해 놓으면 포토샵이 켜졌을 때는 sRGB 프로파일이 적용된 화면을 보여주고, 크롬이 켜지면 읽기 모드의 프로파일로 보여줍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번잡하거나 혹은 좋은 기능일 수 있는데 컴퓨터 사용 시 몇 가지 사용 루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겠네요. 더 자세한 설정은 모니터의 OSD로 들어가서 설정해줘야 하지만 가장 자주 만지는 설정을 윈도우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계속해서 제품을 살펴보면 후면 포트는 PC와 연결되는 USB 업스트림 포트 1개, USB 3.0 포트 2개, HDMI 2.0 포트 2개, DP 1.4 포트 1개와 DC 전원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요즘에는 모니터가 커지고 콘솔 게임들이 온라인을 지원하다 보니 플스나 액박 같은 게임기가 거실 TV가 아니라 책상이 모니터와 연결되는 추세입니다. 콘솔을 대표하는 플스와 액박의 신제품이 이제 곧 출시되는데 플스5나 엑시액 모두 4K 120Hz를 목표로 하고 있고 HDMI 포트가 2.1로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38GN950의 HDMI 2.0 포트는 약간 아쉽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HDMI 2.0은 4K 60Hz, 8K 30Hz를 지원하고 HDMI 2.1은 4K 144Hz, 디스플레이 스트림 압축 기준 4K 240Hz, 8K 12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차세대 콘솔의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세대 콘솔도 그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사실 그다지 신경 쓰이진 않는 부분입니다. 혹시 콘솔 겸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용 비중에 따라 좀 더 두고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모니터 스탠드는 V자 형상을 하고 있고 모니터와 어울리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선정리 후크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V자형 다리에는 G싱크 호환 제품임을 알려주는 초록색 영롱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동작으로는 상하 높낮이를 조절하는 엘리베이션과 전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틸트만 지원합니다. 피벗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위블 정도는 지원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저는 스탠드보다는 모니터함을 좋아해서 모니터함에 달아봤는데 크기에 비해 모니터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함을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에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다 살펴본 것 같고 그럼 이제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스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하면 IPS 패널이죠. 38GN950에는 나노 IPS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생한 화질과 색감하면 IPS 패널이 최고로 불리우죠. 38GN950은 450니트의 밝기와 색영역이 넓은 나노 IPS 디스플레이답게 광색역 DCI-P3 98%, sRGB 135%를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요즘은 DCI-P3의 광색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RGB는 정지 이미지, 즉 사진이나 그림을 위한 색영역이고 DCI-P3는 디지털 영상을 위한 색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게임들 보면 콘솔이고 PC고 풀3D의 거의 영화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영상입니다. 게다가 촬영 장비들도 좋아져서 그 색감을 온전히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DCI-P3의 색영역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편집용 모니터, 전문가용 디자인 작업 모니터에는 DCI-P3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G 모니터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실제 색 표현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긴 게 타사에서 38인치 21대구 IPS 모니터가 나온다 그러면 내부의 패널은 LG의 IPS 패널일 겁니다. 게다가 38GN950은 배사 인증 디스플레이 HDR600을 지원합니다.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조절해서 사람 눈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이미지나 영상을 좀 더 생기있고 실제같이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최근 콘솔 게임에서 HDR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려한 게임 속 세상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에서도 HDR의 화사한 색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에서 단독으로 HDR을 사용하기에는 사용 환경에 따른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콘솔 유저분들에게 환영받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GN950은 요즘 게이밍 모니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44Hz의 주사율을 제공하는데 기본이 144Hz이고 오버클럭을 통해 160Hz까지 지원합니다. 이 주사율이 뭐냐면 1초에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 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모니터가 60Hz, 즉 1초에 60개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60Hz에 비해 144Hz, 160Hz는 당연히 보여주는 정보의 양이 훨씬 디테일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화면 구성을 보여줍니다. FPS 게임 같이 화면이 자주 바뀌거나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게임들에서 체감이 부드럽고 끊김없는 화면은 눈에서 받아들이는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고주사율 모니터는 게임에서 압도적인 정보량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승패는 손가락에서 차이가 나는 근데 이런 고주사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중요하고 요즘에는 화면 싱크 보정 기술까지도 요구되는데 38GN950은 엔비디아의 공식 인증을 받은 G-Sync 컴패티블과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를 제공해서 게임 내 프레임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건 솔직히 체감으로 느껴야 하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기준 38GN950 정도를 사용할 유저의 그래픽카드 성능이라면 G-Sync 호환으로 불리우는 G-Sync 컴패티블과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레임이 밀리게 되는 일부 피크 지점에서는 유지력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픽카드의 깡 성능들이 상향 평준화, 아니 초월 평준화가 되어버린 3000번대 기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38GN950은 G-Sync 모듈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별도의 쿨링 구조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수명이나 소음에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144, 160Hz의 주사율뿐만 아니라 최대 1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데 화면 전환이 많은 게임에서 답답하지 않은 빠릿빠릿한 화면 정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1ms의 응답 속도에서는 역잔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화면 전환은 빨라지지만 자잘하게 잔상들이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빠르게보다는 빠르게로 설정해서 정확한 화면을 보며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 게임 오래오래 하려면 눈 건강도 생각하면서 해야죠. 그리고 소소한 기능으로 LG 게이밍 모니터의 다크맨 모드를 활용하면 어두운 화면에서 명암비를 조절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형상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조준점 모드도 지원해서 모니터 화면의 조준점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PC방 가면 투명 테이프 붙여놓고 컴사나 매직으로 십자가나 점 찍어서 게임하곤 했죠. 아무튼 오늘 살펴본 LG의 38GN950 어떠셨나요? LG 울트라 기어의 프리미엄 티어 제품으로 게이밍이라는 시선을 제외하더라도 나노 IPS 디스플레이의 품질과 21대구 치고도 가로 세로가 답답하지 않은 38인치의 화면 크기는 모니터 그 자체로도 굉장히 탐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점을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케바케겠지만 굳이 꼽자면 바로 가격입니다.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드게이머나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의 값어치를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유저의 시선에서는 PC 가격보다 더 비싼 모니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는 제품이니만큼 거의 끝판왕 스펙의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새로이 출시한 그래픽카드들의 성능이 제품을 활용하기 아주 좋은 스펙으로 나와서 다양한 패키지 게임들과 콘솔 게임들로 게이머, 하드웨어 매니아들은 무리해서 구매해도 만족도가 높은 모니터일 것 같습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 이 제품을 대여받아서 사용 중인데요. 금전적인 압박만 없다면 반납하고 나서 구매각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중고로 싸게 안 파시려나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